세자였던 이왕이 세조가 죽기 바로 전날인 1468년 9월 7일 세조의 선의를 받아 조선의 제8대 임금으로 즉위했다. 예종은 세종과 32년 정월 정축 이래 수양대군과 윤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개요정난을 통해 권력을 움켜쥔 아버지 수양대군이 1455년 6월 단종의 선의를 받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두 달 후 이양은 해양대군으로 봉해졌다. 하지만 병약했던 형 도원군이 1457년 9월 2일 병세가 악화되어 20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차남이었던 이왕은 8살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된다. 그리고 세자가 된 이왕은 1460년 3월 28일 병조판서 한명희의 딸에게 장가를 든다. 그러나 세자빈으로 들어온 한씨는 이듬해 원손을 낳은 뒤 병으로 인하여 요절하였고 원손인 인성대군 역시 3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자빈 한씨를 떠나보낸 지 6개월, 세자 이왕은 후궁으로 군기판관 최도일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1463년 윤 7월 상옥별자 한백륜의 딸을 다시 후궁으로 맞이했다. 훗날 한씨는 세자였던 황이 왕으로 즉위하고 다음날 해성왕이었던 세조가 명하여 왕비로 승격되며 그녀가 바로 안숭왕후이다. 한편 1468년 7월 세조가 병안으로 정무 보는 것이 힘들어지자 자신이 지명한 재상들과 세자황이 함께 국정을 상의하고 결정하는 원상제를 실시했다. 그해 9월 병안이 깊어진 세조는 죽음을 예견한 듯 급히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음날 1468년 9월 8일 52세의 일기로 눈을 감는다. 사실 예종의 왕위 승계는 종법제에 어긋나는 형태이다. 세조의 적장자인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다음 계승자로는 월산대군이 마땅하였지만 세조는 의경세자의 동생 이왕을 세자로 책봉하였는데 이때 의경세자의 장남 월산대군과 이왕의 나이 차이는 겨우 4살이었다.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예종은 아버지 세조와 같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다. 세자 시절 조용한 성품으로 대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신중하게 판단했던 모습과는 사뭇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데 때는 아버지 세조가 죽고 묘를 정할 때였다. 실록에 기록되기를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묘는 신종, 예종, 성종 중에서 택하시고 시호는 열무, 영무, 신성, 잉묘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예종이 말하기를 한계에게 이르기를 자수를 제한하지 말라 하였는데 8자로 제한한 것은 내가 어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는가? 또 대왕께서 나라를 다시 이룩한 공덕은 일국의 신하와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는 바 묘를 세조라고 할 수는 없는가 하니 하동군 정인지 등이 아뢰었다. 8글자는 신등이 감히 제한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정의 시호가 모두 8자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모방하여 의논한 것이고 세조는 세종이 있기에 감히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종이 말했다. 한나라에도 세조가 있고 세종도 있었다. 세조라는 것이 어찌 거리낌이 있겠는가 하니 대신들 모두가 말하기를 신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는 재논의와 수정을 거쳐 시호는 승천채도 열무 영무 지덕 윤공성신명의 흠숙 잉묘 대왕으로 묘는 세조로 정하였다. 그리고 예종은 강력하게 분경을 금지하며 건세가의 벼슬을 청탁하는 자와 집정자의 집에 분주하게 왕래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공신일지라도 즉시 체포하여 일종 모두 멸하는 족주를 명한다. 하지만 우의정 김질과 영의정 이준이 상고하여 예종은 족주하는 법을 거두고 극형에 처하도록 명한다. 이렇게 강경책을 써가며 세조 치세에 힘을 키운 공신들을 압박하고 견제하였는데 예종은 즉위 직후 병조판서 남이를 의상군 겸 사복장으로 강등시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남이 장군은 태종의 넷째 딸인 정성공주의 손자이며 세조의 자액 1등 공신 걸람의 사이로 가문도 좋고 실력 또한 출중했는데 남이 장군은 세조 시절 이시의 난을 평정하며 적게 1등 공신에 책봉되었고 이후 건주 여진 우두머리 이만주를 죽이는 등의 전공을 세우며 세조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28살의 나이로 병조판서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렇다 보니 구공신들 뿐만 아니라 예종 역시 평소 남이를 예의주시하며 경계하던 참이었다. 남이가 자천된 지 보름쯤 지났을까. 서자 출신이지만 세조에게 발탁되어 정상품 당상간에 오른 유자강이 급히 예종을 찾아와 남이가 역모를 깨하려 한다고 고변하였다. 이에 남이가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국문을 받게 되고 혹독한 고문 이후 거열령에 처해진 뒤 7일 동안 효수되었다. 이 사건이 예종 즉위 한 달 보름 만에 발생한
남이의 옥사건이다. 남이 장군은 정말 용모를 깨하려고 했던 걸까?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남이가 정치적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 보이지만 임금을 겨냥한 역모라기보다는 한 명의 신숙주 등 구공신들을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증하듯 조선 후기 여러 야사에는 남이가 유자강의 모함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기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이 장군의 시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자. 백두산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을 먹이 없앤다. 남아 20세에 나라를 평안케 하지 못하면 훗날 그 누가 대장부라 부르겠는가. 유자강은 이 시중 미평국을 미득국으로 고쳐 읽어 남이 장군을 모함했다고 야사는 기록한다. 한편 남이를 고변했던 유자강은 무령군의 녹훈되고 남이의 직까지 얻게 된다. 남이의 옥사건으로 인하여 신공신 세력은 와해가 되었고 다시 훈구 대신인 구공신들이 세력을 장악했다. 이때 신숙주를 비롯한 훈구 대신들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민수의 사초 때문에 일어난 옥사, 민수사옥이다. 세조가 죽은 후 신숙주 한 명의 등이 춘추관에서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실록의 원고가 될 사간의 사초를 거두어 드렸을 때 사간이었던 민수는 사초에 쓴 바른말이 문제가 되어 대신들에게 원망을 받을까 두려웠다. 이에 사초 보관을 맡은 강치성에게 간청하여 사초를 빼내어 고쳤었고 동료 사간이었던 원숙강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사초를 고친다. 하지만 검열 양수사와 최철간에게 발각되어 임금에게 보고되었고 사초를 고친 민수는 전서연간으로서 곤장 100대를 때려 제주 간로로 용속시키고 강치성과 원숙강은 참령을 받게 된다. 이 사건 이후 이러한 사옥을 막기 위해 사초의 본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엣제도로 돌아간다. 1469년 7월 조선건국 초부터 애종 때까지 발생한 국내의 정변과 전쟁, 외침 사건을 기록한 책 무종보감을 완성하였고 9월 경국대전을 매듭지어 11월 16일 경인년 정월 초하루부터 경국대전을 반포하라 명한다. 하지만 예종은 반포를 보지 못하고 11월 28일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때 예종의 나이 20살로 왕으로 즉위한 지 겨우 14개월 만이었다. 흥문성무 의인 소요대왕이란 시호가 올려졌고 묘호는 예종으로 하였다. 한편 갑작스러운 예종의 죽음에 거란은 혼란에 휩싸이고 대양대비가 신숙주 한 명의 고치관과 상의하여 후계세열 3순이었던 자을상군을 후계자로 결정하지만 앞서 말했던 이 역시도 왕이 승계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어리다고는 하나 예종에게는 원자가 있었고 너무 어린 원자를 제외하고도 의경세자의 큰아들 월상군이 있었으므로 월상군의 동생이었던 자을상군의 왕위 계승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아마도 후계서열 3순이었던 자을상군이 왕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당시 최고 실세였던 한명회의 사위였기 때문인데 이는 왕위 승계를 두고 대신들과 대양대비 간에 정치적 결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그리하여 후계서열 3순이 자을상군이 보위를 이어받으니 그가 바로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이다.